안녕하세요. 코인98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코인98은 거시경제의 정보와 암호화폐 시장 업데이트를 제공하는 채널입니다. 2025년 5월 넷째 주 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은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주초 이틀 연속 하락 후 0.78% 상승하며 회복세를 나타냈습니다. S&P 500 지수는 이번 주 매일 약 0.7%의 안정적인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나스닥 지수는 0.52% 상승했습니다. 세 가지 주요 지표 모두 녹색을 띠며 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금 선물 가격은 현재 온스당 3,205달러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무역전쟁 우려로 3,400달러까지 상승했던 금값은 이번 주 초 중국과 미국의 합의 소식 이후 하락했다. 한편 원유 선물 가격은 배럴당 62.49달러를 기록하며 지난 2-3년간의 낮은 수준에서 큰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으나 오늘은 1.41% 상승하며 소폭 회복세를 보였다. 비트코인의 상황을 살펴보면 지금의 가격은 어제와 비슷합니다. 전반적으로 비트코인은 아직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직도 10만 달러 이상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비트코인이 10만 달러 이상에서 유지된 가장 긴 역사입니다. 즉, 지난 7일 동안 비트코인 가격이 10만 달러 아래로 떨어진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는 뜻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모두가 비트코인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할지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랍 걸프 국가를 방문하여 역사적인 경제적 약속을 한 것을 보셨죠? 지난 며칠 동안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세 나라에서 총 3조 2천억 달러에 달하는 역사적인 경제적 약속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살펴보면 이번 여행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매우 성공적인 여행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월 2일 관세 목록에 있는 국가들에 대해 90일 유예 대신 3주 후부터 일방적인 신규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유는 미국이 여러 국가와 동시 협상할 시간이 부족하고 협상국의 호의를 조사한 결과입니다. 약 10개 주요 무역국가만 협상할 가능성이 높으며 나머지 국가에는 동일한 관세, 기본 세율 10%를 적용된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인 결과 시점은 불명확하나 곧 발표될 예정입니다. 4월 2일 최초 관세 발표로 시장 매도와 무역전쟁 우려가 커졌고 영국 등 일부 국가가 협상을 시작했으나 트럼프는 개별 협상 대신 일방적 조치를 선택했습니다. 그는 공정한 접근을 강조했지만 과거 강경한 관세로 시장을 놀라게 한 전례가 있습니다. 재무부 장관 스콧 베센트와 상무부 장관 하워드 루트닉은 주요 무역국에 세율을 통보할 예정이며 상위 5개에서 10개 무역국에 협상이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치 못한 고율 관세가 부과되지 않기를 기대하며 상황을 지켜봐야 합니다. 2025년 3월 미국 인구조사국 통계에 따르면 미국의 상위 10대 무역 상대국은 멕시코, 캐나다, 중국, 아일랜드, 독일, 스위스, 일본, 한국, 대만, 베트남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수입품에 최소 10% 관세를 부과하며 일부 국가는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을 예정입니다. 재무부 장관 스콧 베센트는 이를 통해 관세 수입이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국 및 아랍 국가들과의 대규모 무역 거래가 트럼프 대통령을 만족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다음 주 관세 정책이 시장에 미칠 영향이 주목됩니다. 미국 국채 이자율 상승과 시장 불안. 2025년 3월 현재 미국 10년 국채 수익률은 4.445%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4월 13일 4.78%에서 3.86%까지 하락한 후 다시 상승한 이 금리는 4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의 신규 관세 발표로 촉발된 시장 불안과 연관이 있습니다. 관세 발표로 무역 전쟁 우려가 커지자 많은 국가가 자국 통화를 지원하기 위해 미국 국채를 매각하여 달러를 확보했고 이는 채권 가격 하락과 이자율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90일 관세 유예 소식에도 금리는 하락하지 않았으며 최근 중국, 미국 무역 협정 뉴스에도 큰 변동이 없었습니다. 이자율 상승의 원인과 트럼프의 대응 부족. 무역 전쟁 우려가 있을 때는 국가들이 국채를 매각해 금리가 상승하고 우려가 줄어들면 투자자들이 주식 투자를 위해 국채를 매각해 역시 금리가 상승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자율 하락을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 연방준비제도 페드의 금리 인하 여부가 핵심 변수입니다. 시장은 주식과 암호화폐 상승에 더 관심이 많아 연준의 금리 인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않지만
트럼프에게는 높은 이자율이 문제입니다. 이는 미국이 2025년에 약 9조 달러, 연방부채 36.8조 달러의 25% 규모의 만기 채권을 재조정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재조정 부담과 연준의 역할. 과거 2.7% 금리로 발행된 채권을 현재 4.445%로 재조정하면 연간 이자 비용이 약 2,450억 달러에서 5천억 달러 이상으로 2배 증가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금리 하락을 원하지만 무역전쟁 우려, 투자자 형태, 연준의 금리 유지 정책 등으로 금리가 높게 유지됩니다. 금리 하락을 위해서는 연준이 금리를 낮춰야 하며 이는 경제가 안정적이고 인플레이션이 낮거나 경제가 불황에 빠져 연준이 개입할 때 가능합니다. 결국 이 문제의 핵심은 연준의 정책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무디스가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AAA에서 AA1으로 하향 조정하며 미국이 역사상 처음으로 모든 주요 신용평가기관에서 최고 등급을 하향했습니다. 무디스는 2035년까지 연방부채가 GDP의 134%에 달하고 10년 국채 수익률이 4.44%를 넘어 부채 만기 비용이 증가한 점을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로 인해 10년 국채 수익률은 4.48%로 상승하며 투자자들이 더 높은 이자를 요구하고 있다. 이는 미국 정부의 차입 비용을 증가시켰고 36.8조 달러 연방 부채 중 2025년에 재조정해야 할 9조 달러의 부담을 가중시킨다. 대다수 국가들은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채권을 발행하며 만기된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새로운 채권을 판매하는 예산 적자 구조를 반복합니다. 미국의 연방 부채는 36.8조 달러로 2024년 GDP의 98%에서 2035년 134%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높은 이자율로 재조정해야 하는 9조 달러 규모의 만기 부채는 연간 이자 비용을 2,450억 달러에서 5천억 달러 이상으로 2배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더 많은 채권을 발행해야 하는 악순환을 낳으며 무디스는 연속적인 행정부와 의회가 재정 적자와 이자 비용 증가를 막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4월 2일 관세 발표로 무역전쟁 우려가 커지자 중국은 2025년 3월 미국 국채 보유액을 7,843억 달러에서 7,654억 달러로 189억 달러 감축하며 해외 보유국 순위에서 2위에서 3위로 하락했다. 이는 자국 통화를 지원하기 위한 매각으로 영국이 2위로 올라섰다. 중국의 매각은 국채 가격 하락과 이자율 상승을 부추겼으며 무디스의 신용등급 하향과 함께 시장 불안을 가중시켰다. 트럼프의 세금 감면 정책과 정치적 상황은 재정 적자를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아 연준의 정책 결정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지금 당장 미국 정부 채권 매수를 지원할 수 있는 기관 중 하나는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점점 더 많은 국가가 다각화를 원하고 미국 정부 채권을 보유하기를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말입니다. 그들은 달러에 기반을 둔 자산에 지나치게 집중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국가들이 다각화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많은 국가들이 특히 중국이 지난 5에서 6년 동안 미국 국채를 매각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전에 국가가 흡수했던 규모의 정부 채권을 흡수할 수 있는 기관이 있어야 합니다. 그 중 하나가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서클과 테더와 같은 스테이블 코인 회사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기 때문에 그들은 보유한 돈을 미국 국채를 대량으로 매수하는 데 사용합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나중에 미국 정부 채권을 매수하는 중요한 단위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전 세계의 통화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계속 성장하는 한 이는 엄청난 규모의 자금원이 될 수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시장 자본화가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암호화폐 시장이 성장해야 하며 시장이 커질수록 미국이 얻는 이익도 커질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모든 것이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마이클 버리, 영화 빅쇼트로 유명한 투자자는 최근 포트폴리오를 대폭 변경했다. 그는 기존 주식 대부분을 매각하고 에스티로더 단일 주식만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더 주목할 점은 그가 대량의 풋옵션을 매수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특정 주식의 가격 하락에 베팅하는 투자 전략으로 베리는 엔비디아, 트립닷컴, 알리바바, JD.com 등 중국 대형 기술 기업들을 타겟으로 풋 계약을 매수했다. 그의 포트폴리오의 약 50%가 풋 포지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48.96%가 엔비디아의 가격 하락을 예측하는 단기 매도 포지션이다.
마이클 버리는 2008년 금융위기를 정확히 예측하며 명성을 얻었다. 그는 2005년부터 신용 거품의 붕괴를 예상하고 주식시장을 공매도하며 관련 보험을 매수했다. 위기가 발생하기 3년 전부터 시작한 그의 베팅은 초기에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결국 큰 성공을 거두었다. 그러나 이후 그의 공매도 전략은 항상 성공적이지만은 않았다. 버리는 종종 과감한 공매도 포지션을 취했지만 일부 경우 손실을 보고 포지션을 청산하기도 했다. 그의 투자 결정은 시장에서 큰 관심을 끌지만 결과는 때로 엇갈렸다. 버리의 최근 풋옵션 매수, 특히 엔비디아와 중국 기업에 대한 하락 베팅은 시장에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일부는 그가 또다시 시장의 큰 변화를 예측하고 있다고 보지만 다른 이들은 그의 과거 실패 사례를 들어 신중한 해석을 요구한다. 버리의 포트폴리오가 50% 가까이 풋 포지션으로 구성된 점은 그가 강한 하락 전망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그의 예측이 이번에도 적중할지는 불확실하다. 버리의 투자 스타일은 고위험 고수익을 추구하며 시장은 그의 행보를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 비트코인은 10만 달러 아래로 떨어지지 않은 지 9일째로 상승세를 이어가며 비트와이즈의 최고 투자 책임자 맷 호건은 2025년 말까지 20만 달러 돌파를 전망한다. 그는 미국 정부의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 규제 개선, 대기업 시장 진출을 가격 상승 요인으로 보고 경제 안정 시 이러한 요인들이 반영되어 가격이 최고치를 경신할 것이라고 분석한다. 비트코인 ETF 자금 유입, 마이크로스트레지에 같은 대기업의 매수, 정부의 추가 매수로 수요가 100만 BTC를 초과할 가능성이 있으며 작년 ETF가 50만 BTC를 매수한 반면 신규 공급은 16만 5천 BTC에 그쳤다. 강한 신념의 장기 보유자들이 가격 상승 시에만 매도하려 하며 수요 초과로 OTC 거래소가 한계에 부딪히면 현물 시장 매수가 늘어나 비트코인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고 호건은 전망한다.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는 SEC와 리플 간의 소송에서 강경한 입장을 취하며 SEC가 5년간의 법적 공방을 쉽게 철회하거나 합의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그녀는 SEC 전략 변경이 지난 노력의 낭비를 의미한다고 보고 설득력 있는 근거 없이는 법 체계의 조작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토레스 판사는 SEC와 리플이 법적 기준을 충족하고 공공이익을 입증해야 재고려나 철회를 허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리플은 협력 의사를 밝혔으나 토레스 판사는 SEC가 명확한 법적 틀을 마련하도록 압박하며 리플을 포함한 암호화폐 규제의 명확성을 추구하고 있다. 사건은 법적 정치적 대립으로 주목받으며 판사의 입장 완화 여부는 양측의 법적 이행에 달려있다. 중앙은행의 중앙은행으로 불리는 국제결제은행 BIS의 최신 연구에 따르면 비트코인과 USDT, USDC와 같은 스테이블 코인이 경제위기 상황에서 점점 더 널리 사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인플레이션이 높거나 자본 통제가 엄격하며 은행 시스템이 비효율적이거나 비용이 높은 국가에서 이러한 사용이 두드러지거나 증가하고 있다. 점점 더 많은 기업이 비트코인 축적에 나서고 있다. 바살 메디컬 트립은 재무부 자산 다각화와 의료 서비스 확장을 목표로 10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 매수를 위한 단독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브라질의 온라인 상점 멜리우스는 약 2,840만 달러로 274.52 BTC를 매수하며 브라질 및 라틴 아메리카 최초로 비트코인 금고를 보유한 기업이 되었다. 한편 미국 패스트푸드 체인 스테이크 앤 쉐이크는 공식적으로 비트코인 결제 서비스를 시작했다. 다음 소식에 만나자.